190번부터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봐보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BC 길이가 3, CD 길이가 2니까 안 적혀 있으니까 옮겨 적어줄게. 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적어주면 괜찮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BCD 보니까 여기네. 이름 붙여줄까? 알파.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야. 괜찮지? 각 DAB는 딱 봐도 둔각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 오케이. 그림상 확인되는 정보고, 그 다음에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에, 이거는 그림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길이 비율 1이면 여기가 길이 비율 2다. 이 정도 흔적 넘겨주자.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하여 선분 A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AB, AD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각각 P1, P2라고 하겠대. 오케이, 여기 보이지? 그 다음에 선분 C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BC, CD와 만나는 점 중에 C가 아닌 점이 Q1, Q2. 오케이. P1, P2, Q1, Q2까지 우리 전부 다 잘 찾아봤네. 맞지? 그 다음에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1에, 그리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다. 그럼 삼각형 ABD를 쓰는 것 같으니까 BD 이렇게 연결해주자. 요 위에 삼각형의 넓이가 2래. 이때 AB 플러스 AD.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에다가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남겨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두 개를 더해야겠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요 길이 비율 1대2가 이 원의 반지름 비율과 똑같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지. 지름비가 1대2니까 반지름도 당연히 1대2겠지. 오케이.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요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요 큰 원의 반지름은 2 스몰 r인 거지. 이게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 이 r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사인 알파분의 선분 Q1, Q2 내저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사인 법칙. 이게 지름이다. 4r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인 법칙 써서 똑같은 형태 만들고 싶으니까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또 정해줘야겠네. 그러면 여기 A에 해당하는 각도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이 R이 누가 되는 거야? 이 R이 지름이니까 사인 베타분의 선분 P1, P2. 근데 문제에서 뭐 줬어?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인 거 줬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얘를 3K라고 쓰고 얘를 5루트 2K라고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러면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사인 알파는 4R분의 5루트 2, 그치? 5루트 2K. 그리고 사인 베타는 그대로 대입하면 2R분의 3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R분의 K 형태가 똑같으니까 우리 몇 배 관계인지를 따질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때 우리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우리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를 줬거든. 즉 코사인 알파의 정보를 가지고 사인 알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빗변 길이 3, 밑변 길이 마이너스 1 주면 되겠지. 둔각이니까 코사인이 음수일 거잖아. 그걸 우리 밑변에다가 부호로 달아주기로 했었지. 여기가 2루트 2가 된다. 그러면 사인 값은 3분의 2루트이네. 맞지? 그러면 사인 베타는 이렇게 쓰면 되지. 사인 알파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일단 개수 떼야 되니까 5루트 2분의 4 해서 개수 뗀 다음에 본인의 개수 2분의 3만큼 더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요거 한 번만 계산해보자. 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였지. 3분의 2루트 2
곱하기 여기 최대한 정리해주면 5루트 2분의 6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지울 거 지워주자.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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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되겠네. 그럼 남는 숫자가 5분의 4만이 남겠네. 이렇게. 괜찮겠지? 그래서 사인 베타는 5분의 4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직각삼각형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쪽 각이 베타일 때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가 3 이런 관계인데 잘 생각해야 돼. 베타도 둔각이잖아. 이 아래다가 마이너스 꼭 달아줘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몇 사분면 각인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는 알파. 괜찮지? 우리는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모든 값들을 이미 다 구해놓은 상태인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또 다른 정보가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는 사실 주어져 있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아.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면서 우리는 AB 플러스 AD의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하필 끼인각 베타에 대한 사인 값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넓이 2를 어떻게 쓰면 좋겠어? 2분의 1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치? 이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사인 베타가 5분의 4지?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xy가 2니까 xy는 5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건 우리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는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네? 그치? 이거 그냥 지워야겠다. 이렇게 화살표 있으니까. 맞지? 그럼 그 다른 식은 또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 정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 맞지? 그럼 저 길이 정보를 쓴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요 선분 BD 길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지, 두변 길이 알고 있지. 그럼 두변 길이와 끼인각 알고 있네?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BD 길이 알 수 있어. 근데 BD 길이를 코사인 어디서 쓸 수 있어? 위의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그럼 위의 삼각형에서 쓰게 되면 x, y로 이루어진 식 하나가 뜨지 않을까? 그러면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식 두 개 연립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논리가 선분 BD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거야. 그래서 선분 BD의 제곱은 아래 삼각형에서 먼저 한번 써보자. 9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일부러 형태 살려서 썼어.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9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 17이네. 그냥 17이네. 그래서 선분 BD 길이는 루트 17이 됐던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이 BD 길이 제곱을 또 어떻게? x, y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방식이 BD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코사인 베타 우리 5분의 3인 거 찾았지?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다? 이게 위의 결과랑 똑같아야 되니까 17이 된다는 거지. x 곱하기 y가 5니까 대입하게 되면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 플러스 y잖아. 그럼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히는. 그럼 11 플러스 10 되어서 21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루트를 씌운 루트 2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21 찾아주면 정답 1번 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조그마한 원과 큰 원의 지름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사인 베타 값 찾아줬지. 사인 알파 값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값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다.
그 식 써서 x 곱하기 y에 대한 값 찾아냈고, 그 다음에 선분 BD가 위에 아래 삼각형들 각각 공통이어서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 번씩 써줘서 총 2번을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게 된다. 그거 2개 적절히 조합하면 x 플러스 y를 구해낼 수 있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설명 없이 이 정도로 넘어갈게. 어떤 문제 풀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뭐 어떤 질문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줘도 되니까 일단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넘어와서 우리 191번 한번 해볼까? 191번도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대. 점 A에서 선분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한대. E 찾았지? 오케이, 수선의 발 내린 거 확인했고, 직선 CE가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F, 여기. 오케이, 찾았네. 코사인 AFC 이게 어디냐면 AFC가 여기네. 맞지? 여기를 이름 한번 붙여보자. 알파라고. 괜찮지? 여기 선분 EC의 길이가 10이다. 여기가 10.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루트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반응하기로 했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발문 나왔다. 반드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줘야 되는 문제다. 그럼 삼각형 CDE가 어딨어? 여기 있네.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하나와 걔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필요하겠네. 맞지? 혹은 지금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거니까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대변의 길이 둘 중 하나만 알면 반대쪽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세 가지 정보가 조합돼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인데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 마인드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삼각형 AFE의 넓이를 물어봤네. 오케이. 그럼 또 우리 하나씩 접근해보자.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평행사변형 정보 있고, 삼각형 CD부터 볼까? 여기? 왜냐면 여기 길이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요만큼의 각도를 베타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거랑 이거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그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름 10 루트 2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사인 베타분의 1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지. 따라서 사인 베타가 얼마인지 뜨네. 얘가 루트 2분의 1이었네. 근데 베타가 딱 봐도 우리 예각이지? 따라서 우리 베타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값이지. 특수각이니까. 베타는 4분의 파일 수밖에 없다. 요렇게. 괜찮을까?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저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다. 맞지? 그 다음에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또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 맞지?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억각관계야. 그래서 요만큼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닮은 삼각형이 보여? 이거 요거 요렇게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 얘네끼리 닮았잖아. 맞지? 확인되지? 얘네끼리 닮았다는 거 확실히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코사인 알파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알파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삼각비의 값도 전부 다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줘야지. 여기 10, 여기 1, 여기 3.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아직 요 삼각형에서 또 한 번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 돼.
어떻게? 선분 D 길이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각을 알고 있잖아. 아까는 변의 길이 알아서 각을 찾은 거고 지금은 각을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변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쓸게. 10 루트 2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랑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 보각관계라고 그러지. 더해서 180도 관계니까 보각관계끼리의 사인 값은 항상 똑같다는 거 바로 기억해주면 좋아. 그러면 각 변환을 안 해도 되니까. 그치?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선분 D2의 길이. 이것도 사실 외워주면 좋아. 선분 길이는 그 지름 곱하기 그 사인 값이거든. 그래서 따라서 선분 D2는 10루트 2에다가 사인 알파 곱해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3 곱해야지. 그러면 10루트 2에다가 루트 10분의 3을 곱해야 된다.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자. 요거 약분 되겠네. 루트 5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약분된다. 이렇게 약분하면 2루트 5 듣는 거 맞지 않아? 그치? 10이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6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선분 D 길이가 6루트 5였네. 여기가 6루트 5였다는 사실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닮은 비를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기까지는 해놨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쪽을 좀 이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베타가 4분의 파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냐면 여기 삼각형 A, B, E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삼각형도 사실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치? 이게 여기가 무조건 90도니까 여기도 베타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면 1대 1대 루트 1을 만족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거지. 맞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냐면, 그럼 이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가 나머지 길이는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요 세 변 길이 중에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선분 CD 길이야. 선분 CD 길이를 x라고 두는 순간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도 똑같이 x라고 둘 수 있는 거 맞을까? 그치? 요 전체도 x가 되는 거지. 평행 4변형이니까. 저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그럼 세변 길이 알고 원하는 각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 베타를 선택하든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선택하든 똑같아. 그럼 나는 그냥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한번 선택해볼게. 상관없거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쓸까? 6루트 5에 대해서 쓸게. 그러면 36 곱하기 5니까 180? 180 맞지? 180은 100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0x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10분의 루트 10인데 아마 잠깐만, 알파 여기 써놨지? 10분의 3루트 10이지. 3루트 10. 잠깐만 헷갈린다. 여기 알파 왜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잠깐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10분의 1 맞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나 착각했다. 맞지? 루트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하고 플러스 2루트 10x 마이너스 80은 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제 믿으면 보여. 못 믿겠으면 인수분해 하고 믿으면 보이거든.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 못 믿겠으면 근해공식 쓰고 자세히 보면 그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루트 10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겠지? 그럼 8만 만들면 되는데 4 곱하기 2 하면 딱 둘이 뺐을 때 2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 4루트 10과 마이너스 2루트 1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따라서 x는 2루트 1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지? 그럼 x가 2루트 1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10인 거 맞지? 그러면 얘 루트 2배니까 루트 2분의 1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 2루트 5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지금 닮은 비가 뜬 거야. 똑같은 길이가 똑같은 그 변이 2루트 5 대 6루트 5니까 닮은 비가 1대 3인 거야.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들도 우리가 전부 다 닮은 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의 길이를 전부 다 아니까. 각각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3분의 1배씩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요 길이랑 닮았지? 따라서 요 EF의 길이가 3분의 1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FB는 이 X랑 닮았지? 근데 X가 2루트 10이지. 걔의 3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3분의 2루트 10이 되겠지. 그럼 남은 길이 AF 요만큼이 3분의 요만큼이 3분의 4루트 1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요변 길이 알고 요변 길이 알고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아니까 이제 끝났지. 따라서 정답 S는 2분의 1 곱하기 길이 두 개의 곱이 얼마지? 9분의 40 루트 10 9분의 40 루트 10 곱하기 사인 알파 얼마? 루트 10분의 3. 요거 맞지?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이겠지.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면 지워지고 여기도 3 되겠네. 여기도 지우면 20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3분의 2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0이 되겠다.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네. 이렇게. 닮은 삼각형 확인하는 거 꼭 습관에 들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분 CD 길이를 구해서 그거 가지고 넘어와서 요 삼각형 ABE 요거 보는 것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것도 잘 찾아야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좋은 도형 문제들 여기 다 있잖아. 이것들 반복 훈련하면서 계속 그런 거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았지?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본인이 직접 하면서 본인이 느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보는구나. 이런 거 보면 좋구나.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정보가 중요했구나. 그런 것들 누누이 말하지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넘어와서 우리 192번 또 이어서 잠깐 해보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두 삼각형 ABC와 ADE가 모두 내접한대. 맞지? 그 다음에 두 선분 AD와 BC가 점 F에서 만난대. 점 F 확인했고, 선분
BC 길이, 선분 BC 길이가 4. BC가 지름이지? 지름이 현재 4인 거네. 그치? DE 길이도 4네. 그럼 요 가운데가 무조건 원의 중심인 거지. 맞지? BC가 지름인데 D도 그 지름과 같은 길이 4이려면 무조건 지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사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나는 바로 여기 직각부터 체크할 것 같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 문제에서 언제나 중요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도 지름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ABC는 직각삼각형, ADE도 직각삼각형이야. 무조건. 오케이? 응. 이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BF와 CE의 길이가 똑같대. 그럼 CE 길이 똑같으니까 일단 이어주자. 그 다음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다고 하니까 똑같다는 표시 내주자. 그 다음에 sin CAE의 값이 4분의 1이래. 오케이. 이름 없으니까 알파라고 일단 달아줘 볼까? 이렇게. 그러면 sin 알파가 4분의 1이었던 거야. 그리고 3분 AF의 길이가 K래.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길이는 요만큼. AF. 맞지? 요만큼 구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를 제곱해달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우리 sin CAE가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쪽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삼각형 ACE를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저 큰 원이잖아. 맞지? 근데 이 큰 원에 하필 뭘 알고 있어? 지름을 알고 있어. 4로. 맞지? 그럼 선분 CE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sin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까? 선분 CE의 길이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 지름 곱하기 sin 값. sin 알파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냥 변형한 거밖에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sin 법칙을. 그래서 CE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거 이등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O라고 두면 BO, OC, OD, OE 길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BD 길이를 잇는 순간 요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1이 될 수밖에 없어. 요거 이해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괜찮지? 응. 여기까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원주각이 되게 많아.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원주각을 찾을 거냐면 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선분 AB에 대한 원주각이어서 베타라고 한 번만 둬볼게. 괜찮지? 그럼 삼각형 BDE에서 BDF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베타야. 억각이니까 억각이 아니라 저 뭐라 그러지? 어쨌든 여기도 베타인 거지. 그치?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잠깐 지울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베타가 어디냐면 이렇게도 베타다. 원주각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도 베타야. 여기도. 이래서 원주각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K 값이랑 누구의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AC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즉 삼각형 ACF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소리인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도 우리가 K라고 둔다면 이 빨간색 또한 K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냐면, 봐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요 큰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이 일단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얘는 무슨 삼각형? 삼각형 ABC는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지? 근데 이때 빗변 길이 4, 밑변 K로 알고 있어. 그럼 선분 우리가 AB의 제곱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선분 AB의 제곱은 빗변 길이 16에서 밑변 길이 제곱 K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한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 버전으로는 뭘 쓸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 아니야? 괜찮지? 저기가 이제 결국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 베타가 베타에 대해서는 못 쓰겠다. 그치? 우리가 베타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또 원주각이 있어. 원주각이 또 숨어있거든? 잘 봐봐. 여기 호 CE랑 호 BD랑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원주각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만큼이 알파니까 이 원주각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거든? 그럼 요만큼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 원주각들 가지고 계속 각도 장난을 쳐서 그래. 그치? 그럼 우리 삼각형 ABF에서 지금 코사인 법칙을 돌려줄 수 있어. 여기 길이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둘까?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지금 x제곱이 16-k제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미.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두 변 길이 알고 끼인각 알고 여기 길이는 1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세 변 길이 알고 알파, 결국 우리가 코사인 알파는 아는 값이잖아. 사인 알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x하고 k에 대한 관련된 식 하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돌리면 x랑 k에 대해서 관련된 두 번째 식이 등장하겠지. 그럼 그렇게 둘이 연립하면 k의 값이 나오겠지. x의 값이랑. 요렇게 한번 그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삼각형 BBF에서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 돌려볼게. 길이 1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쓸게. 그럼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xk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우리 코사인 알파는 구하고 가자. 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15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15네. 4분의 루트 15.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잘 생각해봐. k제곱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x들을 전부 다 요 위의 식에 의해서 x 자리에 루트 16-k제곱을 쓸 거야. 그러면 식 한번 바꿔볼게. 눈 아프니까 검은색으로 하자. 1은 여기가 16-k제곱 플러스 k제곱이니까 k제곱 날라가는 거 맞지? 마이너스 2k 곱하기 x니까 루트 16-k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곱하기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으로 보이고 나머지들 다 왼쪽으로 보이자. 그러면 2분의 루트 15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6-k제곱은 15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괜찮지? 그럼 양변을 루트 15분의 2로 한번 곱해볼까? 그럼 루트 15분의 2로 곱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루트 15분의 2 곱하니까 여기 2루트 15로 바뀌지 않을까? 그치? 이러고 났더니 양변 제곱할 수 있네. k제곱 곱하기 16-k제곱이 2루트 15 제곱하니까 6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도 k제곱을 보통 치환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푸는 건데 그냥 눈으로 봐도 값이 보일 것 같은데 k제곱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6 곱하기 10해서 60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k제곱이 6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뭐 10이어도 되지. 둘 중 하나겠지. 6이거나 10이거나. 누구로 따져주면 될 것 같냐면 AF 길이가 어딨어? 저 길이지. 근데 저 길이가 누구로 따져주면 되지?
이거 x에다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k제곱이 6 또는 10이니까 각각의 경우에 x제곱은 10 또는 6이 되는 거야. 둘 중 하나야. x가 길까 k가 길까? 그림상에서 확인하면 x가 훨씬 긴 거 알 수 있지. 삼각형 ABF에서 삼각형이 정의되려면 x가 제일 길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x가 제일 긴 놈 선택해야 되니까 얘네 제껴주고 k제곱은 6, x제곱은 10 선택해주면 됐던 거지.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k보다 x가 더 기니까. 이러한 이유로 골라줄 수 있게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k제곱이니까 k제곱 얼마? 6이라고 써주면 정답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역시나 중요했던 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다. 이거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우리 다양한 원주각들 가지고 똑같은 각도를 찾아내는 연습. 그것들이 중요했지. 이게 하나의 호가 있을 때 여기 원주각 같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보이거든. 근데 이게 어렵지.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이거는 하나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길이가 똑같다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놔야 돼. 하나의 호가 아니라 길이가 똑같은 여러 개의 호가 있어도 그거에 해당하는 원주각들 크기는 무조건 다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습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난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 풀었어도 전혀 자책할 거 없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미적분하는 친구라면 이거를 미적분의 백악공식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이는 아래다가 한번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전혀 그게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먼저 보이면 뭐 그렇게 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수원 문제다 보니까, 그치? 수원에 있는 내용으로 풀게 그 출제자가 설계를 했겠지. 백악공식이 더 유리하게 문제 설계를 보통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나랑 비슷하게 들었다면 잘 풀었는데, 그렇게도 풀었다면 지금처럼 수원만의 정보를 이용해서도 풀 줄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다 풀 줄 알 때 그때 너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더 편할까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치? 하나로만 풀면 안 되겠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 못했다, 혹은 미적분 선택 아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들을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돼. 알았지? 오케이. 넘어와서 우리는 193번 이어서 또 같이 문제부터 읽어보고 또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 안 써있으니까 써주자. 선분 BC 길이가 루트 13이래. 루트 13. 다시 쓸게. 루트 13. 이렇게.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가 9래. 오케이. 아직 뭐 알 순 없으니까 그냥 이름 하나 붙여줄까? PQ. 이렇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P 곱하기 Q가 9다 라고 정보가 주어졌던 거지. 그럼 우리는 PQ에 관련된 식 하나만 더 꺼내내면 P하고 Q의 길이값을 뭐 구해낼 수 있겠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각 BAC가 3분의 파인 건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줄부터 또 읽어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S1. 오케이. 여기지? 여기가 S1. 삼각형 ACD의 넓이가 S2. 이렇게 써있는 거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다. 또 마찬가지. 우리 외접원 발분 나왔네. 그럼 반드시 우리 사인 법칙 떠올려주자. 그거 얘기했었지. 오케이. S2가 6분의 5 곱하기 S1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사인 ADC분의 라지 R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것들 일단 위주로 계산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선분 AC 길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각도 알고 있고 길이 두 개나 알고 있어. 여기 미지수 잡는 순간 코사인 법칙 쓰면 이 x에 대한 미지수 하나만 남겠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 돌리면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x부터 먼저 구하고 가자. 그럼 루트 13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쓸게. 그럼 13은 9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그치? 요거 계산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질 거고, 요거 풀어주면 x가 양근 하나 나오지. 4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는 사실상 4였던 거지. 이렇게. 오케이. 선분 AC의 길이 일단 구해줬네.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S1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 끼인 각이고 길이 두 개 나니까. 그래서 S1을 직접 구할 수 있어.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지. 이렇게.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 지울 거 지워야겠지. 3루트 3 되겠네. 괜찮겠지? 얘가 3루트 3인데 문제에서 S2는 6분의 5 곱하기 S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용해주면 S2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6분의 5 곱하는 거니까 2분의 5루트 3 이렇게.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S2가 2분의 5루트 3인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요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칠 수 있겠지. 우리가 요 두 길이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 때 두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끼인각 만들려고 저만큼 알파라고 한번 쳐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사인 값이. 사인 알파는 얼마다? 9분의 5루트 3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사인 알파 값 구했네.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A, D, C가 하필 알파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사실상 뭐였냐면 사인 알파분의 라지 R이었던 거야. 맞지? 그럼 우리 사인 알파는 찾았으니까 라지 R만 찾으면 되겠네. 라지 R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인 법칙 이용해 줘야겠지. 사인 법칙 이용할 때 요 각과 여기 대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끝났네. 라지 R은 지금 반지름 쓴 거니까 2분의 1 오른 우변에다가 곱해줘야겠지. 곱하기 사인 알파분의 4니까 사인 알파분의는 5루트 3분의 9 곱하기 길이는 4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주자. 2 이렇게 되고 끝까지 쓰면 5루트 3분의 18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이게 어차피 정답이 아니니까 사인 알파분의 R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R이니까 5루트 3분의 9 곱하기 5루트 3분의 18 이거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먼저 지우자. 루트 3 곱해서 3 만들겠지? 그럼 여기 위에 3만 남겠지. 그러면 분모는 5 곱하기 5 25일 거고 분자는 3 곱하기 18에서 54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54 어딨냐면 1번 여기 있겠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됐던 문제. 주어진 대로 정보를 싹싹싹 이용하다 보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거는 학생마다 느끼기에 다르니까 본인이 이게 어려웠다면 아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과 그 내가 어떤 걸 미지수 둬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약간 큰 구조를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별표 쳐준 너무 어려운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도형 문제들 스텝 3부터 모아서 한 번씩 모아서 쭉 풀어봐. 도형만. 그렇게 도형은 좀 특강처럼 한 번에 좀 몰아서 풀어야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아서 풀어보면 93번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넘어와서 우리 94번 한번 해보자. 94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EAB는 BC여야 된대. 오케이? AB의 2배가 BC였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AB의 길이를 예를 들어 K라고 한번 둬볼게. 그럼 BC의 길이는 2K가 됐던 거지. 괜찮지?
그리고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래. 그럼 코사인 ABC니까 요만큼 각도지? 알파라고 둬볼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O라고 하겠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하겠대. P가 움직이는데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우리한테 궁금하다는 거지. 그 순간 Q라고 잡고 QA의 길이가 그 순간 6루트 10이래. 그리고 선분 AC 위의 점 D에 대하여 각 CDB 요거만큼이지. 여기 3분의 2파인 건 체크해줬네. 그래서 저기가 3분의 2파일 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마지막 발문 조건만 봐도 당연히 마지막 처리는 우리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각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럼 대변 길이인 BC 길이만 알면 문제 끝나겠네. 근데 BC 길이가 2K니까 사실상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K만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건? 여기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 할 때 QA가 6루트 10이다. 요 정보를 이용하고 위에 있는 정보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K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러면 과연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어디에 위치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는 목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삼각형 PAC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PAC의 넓이를 구할 때 AC가 항상 밑변이야. AC가 항상 밑변이거든? 그럼 AC인 밑변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가 최대여야 되는데 밑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큰 변 된 거 아닐까? 그치? 그럼 이 AC라는 선분으로부터 가장 높이가 클 때가 언젠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그때가 과연 언제일 것이야? 언제일 거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일단 먼저 이어보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봐봐. 내가 이거 조금 잘못 그렸는데 얘 좀만 다시 그릴게. 누가 일정하냐면 지금 얘가 일정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정하냐면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다고 쳤을 때 요만큼은 항상 일정해. 그치? 원의 중심에서 현한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요 수선의 발은 항상 수직 2등분일 수밖에 없지. 요거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길이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요 원점으로부터 정확히 반지름만큼 올라간 이 순간이 높이가 가장 큰 순간 아닐까? 이거보다 조금만 옆에 있어도 수직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요만큼 똑같은 라인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반지름이고 얘는 반지름보다 짧은 길이니까 분명히 높이가 준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순간이 최대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결국 파악해낸 거지. 어떤 순간이냐면 얘를 우리가 말로 한번 풀어보자면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그게 원을 뚫고 지나가는 이 순간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의 중심 찍고 이렇게 원의 중심과 선분 AC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겠지. 얘는 분명히 일정할 거야. 변하는 게 누구냐면 요만큼이 변할 텐데 점이 여기 찍혀있냐 뭐 여기 찍혀있냐에 따라서 결국 요 수직거리가 바뀔 거잖아. 그 수직거리가 가장 멀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의 반지름 길이를 넘을 수 없으니까 원의 반지름 길이일 때가 최대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괜찮을까? 여기를 핑크색으로 해버렸으니까 이 색깔도 핑크색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맞지? 따라서 여기의 지점일 때가 Q일 수밖에 없다. 괜찮지? 그럼 Q랑 A랑 있고 Q랑 D랑 이어볼까? Q랑 C랑? 괜찮지? 그때 AQC라는 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이미 수선의 발이 수직 이등분 하잖아. 그럼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지.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와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항상 서로
이게 치환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이런 관계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런 관계 만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QA가 6루트 10이야. 여기가 6루트 10이면 QC도 반드시 6루트 1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Q까지는 찾아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접사각형이야. 내접사각형. 우리 내접사각형의 성질 알고 있지?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 180도이다. 여기가 알파니까 우리 여기 이만큼의 각도는 반드시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분홍색 삼각형에서 우리 선분 AC 길이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우리가 지금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잖아. 코사인 알파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혹시나 모르니까 바로 삼각형 그려줘서 값들부터 찾아주자. 여기 8 마이너스 5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지. 각도가 180에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플러스고 값만 생각하면 돼. 64에서 29 빼니까 얼마지? 64에서 25 빼는 거지. 그러면 39? 요렇게인가? 여기 루트 39인가? 일단 요렇게 냅둬놓자.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 ACQ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돌려서 선분 AC 길이 제곱 구한다고 치면, 핑크색으로 할게. 선분 AC 제곱은 6루트 10이니까 360 플러스 360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이니까 계산해주면 360 맞나? 그치? 제곱이랑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잘 생각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똑같지? 그래서 플러스 달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써야 돼. 이런 느낌. 안 헷갈리게 본인 잘 써주면 될 것 같고,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앞에 것도 720 뒤에 것도 720이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720에다가 8분의 3을 곱한 효과가 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계산해주면 270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근데 AC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구했어. AC 제곱이 270이다. 근데 AC 제곱이 또 어디에도 속해 있냐면 삼각형이 여기에도 속해 있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그럼 이 삼각형 ABC에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돌려서 AC 제곱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AC 제곱인 270은 K 제곱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니까 4K 제곱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 플러스 8분의 5로 바뀌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2분의 5에다가 5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5K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K 제곱 값이 나오겠네. 540 하고 나누고 계산하면 36 맞지? K 제곱이 36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K가 6이 된다는 뜻이네. 그럼 끝났네. 우리 아까 요 2K가 얼마다? 12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 코사인 법칙 그 사인 법칙 돌려주면 되겠지. 마지막 라지 R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12니까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거꾸로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여기도 약분이 되지. 4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루트 3이겠다. 따라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그 Q의 위치를 찾을 수 있냐,
요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이거는 보통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했을 것 같다. 그래서 Q의 위치만 잘 찍었다면 어렵지 않게 코사인 법칙 2번 돌려줘서 K 구하고, K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 돌려서 마지막 정답 구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 정도 한번 잘 체크하고 넘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195번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자. 195번은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대. 호 AB 위에 점 C를 선분 AC 길이가 4루트 2가 되도록 잡겠대. 오케이.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체크해놓자. 4루트 2 이렇게. 그리고 호 AC 위에 한 점 D에 대하여 D를 지나고 선분 OA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선분 AC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이 이다. 여기 이해되지? 얘네는 평행하고 얘는 이렇게 수직이래.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1라고 잡겠대. 삼각형 CED, 얘네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1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삼각형 CED에서 사인 법칙 한 번은 돌려야 되는구나. 그 사실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선분 AD의 길이가 P 플러스 Q 루트 7, 그러니까 선분 AD의 길이를 결국 구해달라 이 말이잖아. 얘 구해달라는 뜻인 거지. 맞지?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좀 시각이 좀 필요해. 새로운 시각. 이게 뭐냐면 그림을 끝까지 안 줬어. 딱 그게 느껴져야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문제거든. 얘가 누가 문제인지 내가 체크해 줄게. 저 이름도 없는 저 교점과 여기 E와 C 요렇게, 이 삼각형이 현재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C가 하필 누구의 점이냐면 요 4분면 위에 점이지. 그치? 그리고 C에서 요 교점에서 쭉 연장하면 A가 되지.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그려져. 맞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항상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아니야? 그치? 여기가 90도라는 뜻은 이거를 연장하면, 회색으로 연장할게. 그림이 옆에 좀 침범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연장을 해주게 되면 이 점도 이 점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반드시 지름이 된다는 거지. 그려놓고 보니까 맞지 않아? 그치? 이래야 여기 원주각이 90도다 라는 게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처음 풀 때 나도 되게 많이 당황했던 문제로 기억나. 그래서 되게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음 보면 되게 당황할 만해. 근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요 90도, 요 C에서 90도가 뜰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각도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번 쳐볼까? 그럼 요만큼도 사실 알파거든. 이렇게 맞지?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OA가 6인 거지. 여기가 6인 거지. 그치? 그리고 삼각형 보게 되면 주황색 삼각형 끝까지 안 했으니까 끝까지 칠해줄게. 요 주황색 삼각형과 안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닮았지. 오케이. 그 사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황색 삼각형에서 보면 사인 알파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봐야 사인 알파가 보여. 12분의 4루트인 거지. 그래서 3분의 루트 2라는 사인 값을 우리가 얻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삼각형 CED에서 사인 법칙 쓰기로 했지. 그때 여기 알파 값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누구 길이? 요만큼.
요 CD의 길이를 미지수 잡고 돌려줄 수 있는 거지. 괜찮겠지?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 한 번에 쓸게. 선분 CD의 길이는 외접원 지름 길이 6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지. 3분의 루트 2. 그럼 4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선분 CD 길이는 4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가 AD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럼 AD 길이를 마지막으로 구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AC 길이 알고 있고 CD 길이 알고 있고 여기만 일단 길이 모르니까 모르는 길이 X라고 잡자. 그럼 길이 3개니까 각도 하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코사인 법칙 돌려서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이거든. 뭐냐면 약간 저 그림을 내가 원에다가 한번 미니 사이즈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지름 있지? 이 정도로 그려도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인 거야 지금. 맞지? 맞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잖아. 맞아? 그러면 요만큼이 이게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일단 눈에 보여야만 마지막 코사인 법칙 돌려서 문제가 풀려. 그래서 좀 되게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만 써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인데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 쓸게. 지금 90도를 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거니까 90도가 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름의 원주각이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눈에 보였어야 했다. 그래서 문제 구조가 좀 어렵긴 해. 저기가 알파였으니까 맞지? 어디가?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 돌려줄 수 있겠지. 선분 저 AC 길이가 4루트 2거든. 저 선분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 한번 돌려줄게. 여기에 있으니까 괜히 약간 길이가 좀 이상해 보이네. 여기다가 4루트 2 이렇게 써야겠다. 괜찮지? 그러면 16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16이 아닌데 32지. 32는 1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아직 코사인 알파 안 구했으니까 위에 사인 값 알고 있는 걸로 코사인 값 한 번만 빨리 구해보자. 3 루트 2 알파 예각이니까 보호 생각할 필요 없지. 9 2 루트 7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7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낸 거지. 그럼 분수 실이니까 양변에다 3 한번 곱해볼까? 오케이. 3 곱하게 되면 숫자는 빠져서 마이너스 16 될 건데 알아서 한번 잘 쫓아와봐. 플러스 8루트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하면 문제 정답 형태를 봐봐. x 구하는 건데 x가 p 플러스 q 루트 7이야. 그럼 여기서 확신을 가져. 이거 인수분해 절대 안 된다. 그럼 그냥 근해 공식 가는 거야. x는 짝수 공식 쓰면 되지. 3분의 마이너스 4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하면 길이가 음수되니까 절대 안 되겠지. 바로 플러스 선택해주고 절반 16 곱하기 7 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48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돼. 요거 정리해주면 루트 안의 값이 아마
16으로 묶으면 16 곱하기 16 되네. 루트 안이. 그럼 루트 안이 그냥 16으로 나오게 되네. 3분의 16 마이너스 4루트 7이 되게 된다. 따라서 P가 3분의 16, Q가 마이너스 3분의 4. 따라서 P가 3분의 16, Q가 마이너스 3분의 4.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둘이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고 9 해달라는 뜻이지. 둘이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니까 부호되고 9분의 64인데 9 곱해달라 했으니까 정답 64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옆에 정답 써야 되니까 일로 옮기자. 이 문제 충분히 어려운 문제라고 난 생각해. 생각하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 같다. 하지만 얻어갈 건 있으니까 얻어갈 거 얻어간 다음에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역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어려웠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도 막 엄청 눈에 잘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 그래서 좀 애먹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196번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자.